진아는 이사를 자주 하는 편이었다. 이유는 간단했다. 어디를 가든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. 이번 집도 그랬다. 서울 외곽 오래된 다세대 주택. 월세는 터무니없이 쌌고 집주인은 계약할 때 이상한 말을 했다. 저기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. 집 안에 있는 작은 방 하나는 절대 열지 마세요. 진아는 웃으며 넘겼다. 이상한 집주인, 이상한 미신쯤으로 생각했다. 그 방은 현관에서 가장 먼 곳, 창문도 없는 작은 방문이었다. 문에는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가 X자로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덧붙여져 있었다. 진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. 이런 거 붙여놓으면 더 열어보고 싶어지는데. 하지만 그날은 피곤했고 방은 잠겨 있었기에 그냥 지나쳤다. 이사 첫날 밤, 진아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. 벽 너머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. 툭, 툭, 마치 벽을 손톱으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. 시계는 새벽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. 이웃 소음이겠지. 진아는 귀를 막고 잠들었다.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반복됐다. 그리고 3일째 되던 밤 소리는 더 분명해졌다. 툭툭툭. 이번엔 분명 문 쪽에서 들리고 있었다. 봉인된 방. 진아는 숨을 삼켰다. 그날 밤 진아는 결국 방문 앞에 섰다. 문은 여전히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돼 있었고 손잡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. 그때 문 안쪽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. 진아, 진아는 온몸이 굳었다. 분명 그 집에서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. 열지 마. 열면 안 돼.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. 마치 오래 울다 쉰 목소리 같았다. 진아는 비명을 삼키고 뒤로 물러섰다. 그날 이후 진아는 확신했다. 저 방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. 진아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다. 담당자는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다가 얼굴이 굳었다. 그 방 알고 계셨군요. 뭐가 있는 방이죠? 관리는 잠시 침을 삼키더니 말했다. 10년 전 그 방에서 한 여자가 발견됐어요. 문을 안에서 봉인한 채로요. 진아는 숨을 멈췄다. 그 여자는 자신이 열리면 안 되는 존재를 가두고 있다고 주장했어요.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그녀를 부르기 시작했고 관리인은 말을 멈췄다. 결국 그 방은 안에서 열렸습니다. 그날 밤 진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. 새벽 2시 40분. 익숙한 시간. 툭툭툭. 하지만 이번엔 소리가 봉인된 방이 아니라 자신의 방문에서 들렸다. 진아는 숨이 막혔다. 문 아래로 그림자가 스며들었다.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였고 점점 커지고 있었다. 그리고 들린 속삭임. 이제 내 차례야. 그 순간 진아는 깨달았다. 봉인된 건 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것이었다. 다음날 아침 진아는 봉인된 방 앞에 섰다. 손이 떨렸지만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. 테이프를 떼는 순간 안쪽에서 뜨거운 공기가 밀려나왔다. 방 안은 놀랍도록 비어 있었다. 가구도 물건도 아무것도 없었다. 하지만 벽 한가운데 거울 하나가 걸려 있었다. 거울 속에는 진아가 서 있었다.
아니, 진아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서 있었다.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. 고마워. 이제 내가 나갈 수 있겠네. 진아는 정신을 잃었다. 눈을 떴을 때 집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. 봉인된 방의 문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. 며칠 후 진아는 이사를 준비했다.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. 표정이 낯설었다. 웃는 방법이, 눈을 깜빡이는 타이밍이 달랐다.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진아를 보고 말했다. 아, 여기 예전에 살던 분이랑 정말 닮았네요. 진아는 웃으며 대답했다. 그래요?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. 이 집을 떠난 건 진아가 아니다.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. 집주인은 똑같이 말했다. 한 가지만 지켜주세요. 작은 방 하나는 절대 열지 마세요. 그리고 봉인된 방에는 다시 테이프가 붙었다.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. 진아,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